14년 3회 D형입니다. 암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할 겁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특별한 얘기 없이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A1에서 G1까지는 셀 병합하고 글꼴 예체 글자 크기가 20. 자, 그다음에 셀들 병합하는 거네요. 합격 여부까지. 병합했고요. 또 있네요. A3에서 H300, A3에서 H466 셀은 스타일 강조색 6번. 스타일 강조색 6번.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C5에서 G15, C5에서 G16까지죠. 뒤에 점을 붙여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자,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천 단위 구분경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그냥 0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뒤에 점을 붙이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류가 있을 때는 이걸 눌러서 하는데 지금 100점 만점에서 천 단위 구분류가 있을 턱이 없죠. 0 뒤에다가 점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A1셀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 삽입 들어가서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다 지우세요.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쓰세요. IT 수험서 자격증. 자동 크기는 테두리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테두리로 가져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야 맞춤이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메모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메모 서식은 나오지만 글꼴만 나와요. 이렇게 글꼴만 나와요. 그래서 꼭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을 해서 맞춤의 자동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는 거겠죠.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데 아무데나 눌러도 얘는 항상 보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표시를 안 했다면요. 메모 숨기기를 계산하면 다른 셀을 누르면 셀 오른쪽 위에 빨간색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그 셀에 가져가야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필기 문제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문제에서 이걸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해야 접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 H16까지를 잡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모든 테두리 먼저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누릅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먼저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게 되면 굵은 상자 테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순서 또한 잘 지켜주세요.
기본 작업 3번 들어가죠. A4에서 I20까지죠. A4에서 I20까지 잡았고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행 전체의 글꼴색을 바꾸라고 돼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래요. 자, 홈에 가서 조건 서식에 서식에 새 규칙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 점수가 그랬어요. 영어 점수를 클릭하고요. F4 2번. 그래서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다. 국어 점수 이하다. 그렇다면 소리가 뭐예요? 국어 점수가 크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가 이하가 되겠죠. 그런 다음 국어 점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F4 2번. 이렇게. 이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행 전체에 대한 글꼴색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자 볼까요?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할게요.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국어 점수가 더 큰 거에 해당하는 것만, 영어 점수보다 국어 점수가 더 큰 거에 해당하는 것만 글자 색깔이 파랑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산 작업은 넘어가고 분석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 아까 엑셀에 하기 전에 엑셀에서 자동 입력에 대한 걸 좀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날짜를 한번 쳐볼게요. 날짜는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8 빼기 19 엔터하면 나오죠. 그죠? 똑같이 이번엔 8 슬러시 빼기가 아니라 슬러시 9 하겠습니다. 19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이 또 자동으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나타내는 방식은 하이픈과 슬러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하나를 뭘 쳐볼 거냐면 시간을 써볼게요. 시간은 클론이에요. 자, 지금이 11시 6분이니까 11시 클론 세미클론이 아니라 클론 6이라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시간이 나왔죠? 그렇죠? 자, 시간은 이렇게 클론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써볼게요. 서울 엔터 섭자만 써도 우리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자동 입력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경기하면 첫 글자가 틀리니까 그냥 계속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경자만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경기라고 나오죠. 이게 자동 입력 기능이란 소리입니다. 우선 분석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이니까 다 잡고요. 다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0이라 분수를 나타낼 때 있잖아요. 분수 나타낼 때 1 슬러시 4라고 해볼게요. 분수 나타낼 때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1월 4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분수로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0이라고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1 슬러시 4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이렇게 분수를 나타낼 때는 자, 오른쪽 정렬됐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정렬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숫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분수를 표현할 때는 0 띄어쓰기 분수를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내려놓고요. 자,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보죠. 고 삽입에 표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가 있을 거고요. A23이네요. A24, 24죠. A24 셀 선택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명은 보고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점명을 필터에 갖다 놓을게요. 여기가 보고서예요. 지역은 행, 지역은 행에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행에 처리하고 열에다가는 아무것도 갖다 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열에다가는 아무것도 갖다 놓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에 대한 평균, 요 1, 2, 3호를 값에다가 순서대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꼭 값을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갖다 놓을 게 없으면 안 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꺼주고, 자,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피벗 테이블의 분석 작업에서 여기 보면 디자인에 보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 형식이 있는데 그 레이아웃 형식을 개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개요 형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글씨가 지역으로 바뀌죠. 합계가 아니고 평균. 그래요. 평균으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셀을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 안쪽을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되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나오니까 분석에 가서 이 표시 형식에서 이 필드 목록을 눌러줘요. 됐죠? 합계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선택하고 여기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값 필드 설정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2월에 대한 거죠. 2월을 선택했으니까요. 여기서 평균을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서 직접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되고 분석의 표시에서 값 필드 설정해서 3월을 선택해서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내 주었고요. 열과 열 좀 넓게. 음,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이라고 돼 있죠. 선택하고 여기서 아무데나 선택해도 돼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필드 표시 형식 그다음에 이거 필요 없고요. 음, 이건 필드 표시 형식인데 필드 표시 형식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위에 이걸 좀 크게 놓고 볼까요? 여기에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 들어가요. 여기에서 뭘 하라고 되어 있나요? 피벗 스타일 보통 4로 하래요. 피벗 스타일 보통 4. 이건 밝게인데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보통이죠. 피벗 스타일 보통 4. 그러니까 밝게, 중간, 어둡게인데 홈에서는 얘네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음, 이게 밝게 중간 어둡게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뭘 지금 놓치고 있나요?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사 서식을 적용하시오.
피벗 스타일 보통사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필드 표시 아니고요. 필드 설정 아니고 키보드 테이블 옵션도 아니고요. 표시 형식도 아니고. 이거는 우선은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거로 하고요. 저번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여러분들 좀 도움 좀 구할까요? 중간에 보통사가 있어요. 제가 뭐 체크를 못한 거네요. 그러면 선택했고요. 들어가서 중간쯤에 보통사가 있어요. 밝게 중간에 보통 10 중간이 보통이었네요. 보통사 요겁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사. 보통이 중간이에요. 보통이 중간. 표현 양식이 이게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한번 체크를 버전을 제가 보고 한번 체크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부분합이죠? 네, 부분합이네요. 자, 분석 작업 2로 넘어갑니다. 자, 전체를 다 잡고 할게요. 이렇게 다 잡고 데이터에 부분합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정렬 먼저 해야죠. 정렬 클릭합니다. 정렬 클릭하고 정렬 기준이 뭐죠? 직위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위에 대한 오름차순.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하는 이유가 부분합에는 정렬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필기 문제 이런 게 아마 나왔었지 않았나요? 부분합을 할 때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된다. 틀린 거죠. 정렬에 의한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한 후에 부분합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갈게요. 대유에서 부분합 들어왔어요. 자, 뭔가를 하나 할게요. 우선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갔죠? 근데 나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개유에 가서 부분합에 가서 뭘 눌러요? 모두 제거. 이거 필기 문제에 나왔었죠? 어제 나왔나요? 그제 나왔나요? 이거 눌러주고 나서 하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단 영역은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부분합 들어갈 겁니다. 정렬은 현재 됐고요. 뭐별로 정렬했어요? 여러분들 직위로 정렬했으니까 그룹화 항목은 4, 5명이 아니라 직위가 돼야겠죠?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직위별로 끝났고 수당과 성과급의 합계. 수당과 성과급을 누르고 지급액은 없앴습니다. 수당과 성과급만 선택하고 됐죠? 함수는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엔 그냥 확인.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개요에 들어가서 부분합. 함수가 다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필기 문제 풀 때 지급액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성과와 수당은 체크 해제하고요. 지급액을 선택했고 함수는 최대. 그런 후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야만 아까 했던 합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한 최대값은 어디 나와요? 아까 합계한 위에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위쪽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고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합니다. 합계와 최대값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됩니다. 당연히 하나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에 관계없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에 다 표시가 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의 너비만 좀 넓혀줄게요. 열의 너비만 넓혀서 다 보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뭐죠? 4가 돼 있으면은 요약이에요. 요약 표시인데 4를 누르면 전체가 다 나오고 3을 누르면 줄어들죠? 이렇게 항목들이 줄어서 1을 누르면 최종 것만 나옵니다. 이것도 필기 내용에 나오니까 4를 눌렀을 때 전체가 다 나온다가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매크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 아무 셀이나 먼저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런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시작이 아니에요. 매크로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 서식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자, 좀 전에 나왔었죠. 매크로 저장 위치. 이런 것들 잘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컨트롤로 시작합니다. 바로 가기 키는 Alt가 아니에요. 컨트롤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놨고요. 자, 서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보죠. A3에서 G3까지를 잡고 글꼴색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적용하고 배경색은 표준의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예, 다 끝났으면 맨 마지막 셀인 G3셀을 선택하고 현재 더블 클릭이 됐네요.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할게요.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두 번째 거가 재고량 매크로를 생성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재고량이라고 쓸게요. 자, 확인을 했어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한 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갑니다. 전월 재고량 선택 더하기 그다음에 주문량 더 빼기 그다음에 판매량 자 그다음에 입력 단축 클릭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 됐습니다. 다 도형이죠. 다 도형이니까 자 우선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에서 단추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영역부터 잡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게. I3에서 J5 I3에서 J5까지 잡아주고 자, 삽입에 매크로 단추를 이용해서 Alt 누르고 클릭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서식 선택하고 자, 확인을 할게요.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로 여기 내용에다가는 서식이라고 쓸게요. 물론 여기서는 실행되도록 하시오라고만 돼 있죠.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잘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위치가 I7부터 J9까지네요. 자, 얘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십자형. 요거하고 배지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십자형 선택하고 Alt 눌러서 클릭 되겠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글자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재고량. 자,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좀 해줄게요. 자, 얘는 도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해당하는 재고량을 선택 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단축키가 뭐예요? 펑션 키 Alt F8이죠? 그렇죠? 얘를 실행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 글씨를 바꾸고 싶으면 옵션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단축키 바꿀 수 있죠? 근데 매크로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알아두세요. 매크로 옵션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키는 바꿀 수 있어도 매크로 이름은 바꿀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Alt F8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옵션에 가서 글씨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거 필기 문제에 잘 나와요. 옵션에 가서 바로가기 키는 바꿀 수 있어도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서식 요거는 뭐 재고량만 지워버리고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누르면 재고량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하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려면 자, 우선 판매량과 총 판매액 계열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판매가가 들어갔죠? 판매가는 필요 없어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판매가를 선택하고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총 판매 계열이 차트 종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총 판매액이면 요거죠.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요거를 총 판매액이 이겁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을 클릭해서 나타내 준 거죠. 자, 확인을 할게요. 2번을 했고요. 3번. 범례는 위쪽으로 올리라고 돼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자,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에 요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배치하고 요 범례를 클릭한 후에 홈에 가서 글꼴 바꿔줄게요. 자, 글꼴은 굴림체 글자 크기 12 밑으로 쭉 내려서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2로 해놓고 굴림체네요.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예요. 채로 했고요. 그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처리했습니다. 지정하시오. 굵은 기울임이네요. 요거까지 같이 기울임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총 판매액 데이터 계열 중 반반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래요. 오른쪽에. 지금 중요한 건 총 판매액이에요. 총 판매액은 꺾은 선형입니다. 반반에 해당하는 이걸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얘 하나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어디에요? 오른쪽에 집어넣겠습니다. 오른쪽에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줬어요. 테두리는 둥글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형에 의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저기 테두리를 클릭하고 맨 밑에 모서리, 둥근 모서리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끝냈습니다. 최종 결과와 얘가 맞아야 돼요. 맞는지만 보겠습니다. 네, 맞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계산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1번부터 보죠. 자꾸 에어로 스냅이 걸리는. 자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에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는 공배. 그 외에는 분량을 나타내래요. 그죠? 이 함수를 근데 다 쓰래요. 함수 사용이라고 돼 있죠.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가 돼야 되죠. 그러면
공백을 그 외에는 분량을 표시하시오. 우선은 if 에러로 만들어줘서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이고 4 이하일 경우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주 집어넣습니다. 추주 집어넣어서 여기다 미드함수 들어갈게요. 미드함수 집어넣고 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는 C 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문자를 콤마 하나 글자.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보고 바로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주의 첫 번째 인수가 1, 2, 3, 4가 나올 텐데 자, 1일 때 뭘 집어넣는 거예요? 1일 때는 공백. 그 다음 두 개, 콤마 2일 때에도 공백. 콤마 3일 때에도 공백. 콤마 4일 때에도 공백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그랬죠. 5도 있을 수 있고 6도 있을 수 있고 7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 적겠다 이거죠. 이거 외에 나머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라? if 에러에 보니까 오류값이 뜰 텐데 그 오류값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여기에다가 분량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셀을 선택했어요. 여기다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우선. 미드는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셀을 선택하고요. 콤마 하면 스타트 넘버 왼쪽에서 몇 글자냐 두 번째에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콤마 글자는 몇 글자냐 한 글자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 2, 1, 5,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나왔는데요. 날짜를 아까 했던 위크데이 한번 써볼게요. 위크데이에서 왜 이거 위크데이 쓰려고 하냐면 아까 월화수목 나온다고 했잖아요. 날짜를 선택하고 콤마 뒤에 일요일일 때 일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턴 타입을 안 쓰게 되면 그냥 일요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일 썼고요. 괄호 닫아볼게요. 그러면 월화수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까지 숫자가 나와요. 1, 2, 3, 4, 5, 6, 7까지 나옵니다. 숫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 했던 거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가 엑셀이라고 쓸게요. 뭐 하려는지 알죠? 필기할 때. 자, 여기다가 선택하고 는 레프트. 그런 다음에 셀을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콤마를 딱 찍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 괄호가 돼 있는, 즉 꺾여 있는 괄호로 되어 있는 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쓰지 말고 그냥 괄호 닫을게요.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뭐가 나와요? 액이라고 나와요. 오류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라면요. 라이트로 되어 있다면 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됐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추주 함수 집어넣을게요. 클릭하고 여기다가 CHO 추주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콤마 1이 나올 때 큰 따옴표, 콤마 2가 나올 때 큰 따옴표, 콤마 3이 나올 때 큰 따옴표, 콤마 4가 나올 때 큰 따옴표. 이제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렀어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 해볼게요. 오류 같은 것이죠. 왜요? 4까지만 나오고 5부터는 5, 6, 7은 다 5, 6까지 나올 겁니다. 이 5, 6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if 에러를 이용해서 뒤에 콤마하고 5, 6값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뭐로 해라? 불량으로 나타내라. 이거죠.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납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엔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죠. 직위와 기본급 표 그리고 수당을 이용하여 급여를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급여 계산해 보죠. 자, 급여 셀을 선택하고요. 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더하기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수당은 나와 있어요. H3셀입니다. H3셀 곱하기인가요? 더하기네요. 더하기 기본급을 찾을 건데 알맞은 거 쓰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기본급이 수평으로 나와 있어요. 250, 220 이렇게. 그러면 무슨 룩업이요? H룩업이죠. 자, 뭘 따라갈 거예요? G기를 보고 따라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기에 해당한 무슨 셀이요? G3셀. 이렇게. 이게 선택을 해줘야지. 아까 워드 프로세서에서 워자만 찾아서 하게 되면 N/A라는 오류값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콤마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다 잡아줄 거예요. 대신 절대값이 들어가죠. 여기 채우고 있는 일로 내리잖아요. 내려가지 않도록 얘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죠. 내릴 때 얘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절대값 G 절대값 12셀부터 그 다음에 절대값 여러분들은 할 때는 영역 잡고 F4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근데 키보드로 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쳐야 돼요. I부터 절대값 13까지. 여기에서 난 두 번째 줄인 2번을 선택하고 콤마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0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정확히 일치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클릭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는 한 다음에 수당 선택 더하기 H룩업 들어가서 더블 클릭. 자, 우선은 이 과장을 따라갈 겁니다. 과장 선택하고 콤마 밑에 과장부터 다 잡습니다. 이럴 때 F4 한 번만 딱 누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줄에 있다. 두 번째 줄에 있고요. 콤마 false 정확히 일치. 자, 바로 닫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면 돼요. 네, 더블 클릭해서 나타내 줬어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 하고요. 는 3번 내용은 뭘까요?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일 때 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if 한번 몇 번 쓰는지 볼까요? 이상일 때 벌점이 본선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니까 if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if는 한 번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2차의 평균이 그랬어요. 1차, 2차의 평균이 그랬으니까 이고라고 돼 있어서 and 먼저입니다. and 먼저 하고 나서 평균이 뭐죠?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죠. 평균을 나타내 줘야죠. 그 다음에 1차, 2차니까 B16부터 C16까지. 얘가 크거나 같다 70. 평균이 70 이상이고 콤마 벌점이 어디 있죠? D16셀이죠. D16셀이 벌점이 얼마냐? 10 미만이다. 그랬으니까 미만은 작다. 10 이렇게 되죠. 얘를 end에 괄호로 닫아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콤마 본선 진출. 그렇지 않은 것은 콤마 큰 따옴표 2개 괄호 닫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해보죠. 는 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and 함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verage 함수 들어가고요.
두 가지 1차, 2차를 잡고 가로 닫은 다음 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나타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콤마 벌점은요. 벌점 선택해서 작다 10 미만으로 나타내 줄게요. 이렇게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괄호가 뭐가 틀렸대요. 자, 보죠. 자, 먼저 끝에 괄호가 검정색 괄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에버러지가 괄호 열리고 괄호 닫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요. 엔드 연산자가 끝난 거죠. 여기까지가 엔드 연산자 끝났고 콤마 그다음에 큰 따옴표에서 본선 유출을 안 썼네요. 큰 따옴표 해주고 콤마 아닌 거는 큰 따옴표 2개 괄호 닫겠습니다. 맨 마지막 괄호가 검정색 괄호로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컨트롤 Z 채우기 핸들로 내릴게요. 이렇게만 내려줄게요. 여기까지만.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총점이 80점대인 사원 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선 함수를 보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 함수 보지 않고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한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원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신 조건이 있죠. 80점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카운트 if가 되겠죠. 조건이 있으니까요. 근데 80점대는 뭐죠? 80점부터 89점까지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ount if s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개수를 구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0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총점을 다 잡아야 되죠. 그래서 J 17부터 J 25까지. 그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에서 80점대니까 크거나 같다 80부터 시작해서 콤마 큰 따옴표 콤마 해야죠. 큰 따옴표 콤마 다시 한번 J 17부터 J 17부터 J 25까지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90 미만이죠. 작다 90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작다. 그래서 바로 닫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 2개의 조건에 부합한 것만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함수가 count if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함수 3개 중에 알맞은 걸 쓰라는데 count if를 써도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밑에 함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이 문제만 보고서 count if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밑에 한번 함수 볼게요, 이제. count if, sum ifs, count if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count if만 써야 돼요,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딱 없애요. 그리고 이 뒤에 거 싹 다 지울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럼 80 이상은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기 count if 바로 열고 똑같습니다. J17부터 J25까지 해놓고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죠? 90 이상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거나 같다 90 이상의 개수를 빼는 거죠. 80 이상의 개수면 80 이상이면 90 이상 100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90 이상만 빼면은 80에서 89까지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count if를 써서 영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입력 단추만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현재 4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90 이상인 하나, 요거 하나를 빼야 되죠. 얘가 하나 빠져나가야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80 이상인 하나, 둘, 세 개만 남겠죠. 자, 여기다가 빼기. 똑같이 카운트 if 들어가서 똑같이 영역 잡고 콤마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90을 빼주면 그럼 여기는 3개만 남겠죠. 뭐가 잘못됐죠? 카운트 if J에서 J26까지 잡았네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까지만 잡아야죠. 25까지만 잡아서 입력단추 누르면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질문을 잘 해줬어요. 근데 카운트 if 쓰를 써도 3개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카운트 if만 썼을 때는 80 이상대에서 90 이상대를 뺀 수로 나타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5번은 문제가 축구 경기 대회네요. 자, 축구 경기 대회 클릭했고요. if와 랭크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위, 2위는 볼까요? 90 미만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죠. 90 미만으로 하게 되면 0부터 89까지를 다 찾잖아요. 그죠?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야만 되겠죠. 이해돼요? 90 미만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90 미만으로 하게 되면 방법은 또 있어요. 90 미만을 한 다음에 90 미만을 한 다음에 80 미만을 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뭐 이 방법은 만약에 90 미만으로 만약에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를 다 얘만 답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90 미만을 다 찾아줘요. 90 미만을 다 찾고 90 미만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를 큰 따옴표가 하나 빠졌었네요. 여기 큰 따옴표 빠졌고 이번에 여기를 80부터니까 80까지 나와야 되니까 80 미만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자, 얘를 제가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렇게 해도 3개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죠.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뺀 것과 90 미만에서 80 미만을 뺀 거가 똑같은 그 사이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자, 이제 엔터해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거. 생각을 전환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5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if를 이용해서 랭크 바로 열고요. 승점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점을 이용하는 거니까 229, 229, 절대값 2 절대값 29가 아니라 이번에는 38까지. 여기에서 큰 게 1등이면 0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생략해도 돼요, 랭크는. 자, 얘가 어떻단 거죠? 순위를 구해라. 1위와 2위는 결승 진출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1, 2등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으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 나오나요? 나머지는 공백. 큰 따옴표 2개 걸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나타내 볼게요. 는 if 하고요. 랭크 셀 선택하고 콤마 승점을 다 잡고 F4 한번.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아이고 순간 뭔가 사라졌어요. 다시 다 잡고 F4 한번.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죠. 내림차순 0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닫고 얘가 작거나 같다 2. 그러면 1과 2만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여기가 결승 진출. 그렇지 않은 것은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닫아준 겁니다. 입력 단추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네, 1등과 2등만 결승 진출했네요. 81점과 60점. 2등이 60점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자, 잠깐만 많이 쉬지는 않을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엑셀 필기 1회차, 2회차는 그것만 했잖아요. 컴퓨터 1번 부분만 했잖아요. 자, 그 스프레드 시트 부분도 필기하고 나서 나머지 실기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5분 사이에. 네. 계산식 2에서 기본급표 범위 잡을 때 맨 앞에 직이랑 기본급을 같이 안 잡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필드 제목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직위와 기본급 필드 제목이에요. 필드 제목이란 뭐냐면 이런 위에 부분들을 다 필드 제목이라고 해요. 필드 제목을 잡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올 때에만 필드 제목을 잡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뭐 한번 보여주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개념만 좀 살펴볼게요. 는하고 데이터베이스 뭐 D 에버러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에버러지가 아니라 DAVR 해서 더블 클릭하는 순간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올 때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이럴 때만 필드 제목을 잡아주는 거고 그 외에 이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지 않는 함수들은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규칙을 만드세요. 그래야 규칙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에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한 3, 4분 후에 바로 시작할게요.